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제2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를 위해서도 노력이 또 언제쯤 시기를 잡아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돼요. 네, 여성 초대석 오늘 초대 손님은요. TES의 이봉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TES의 이봉주입니다. 네. 아유, 성함만 들어서는 운동장에 가 계시네요. 네. 네. 금메달도 획득하고요.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사실 여성 초대석인데 성함이 조금 낯설다 이런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어요. 네, 아버님이 지어주신 거죠? 네. 예. 네. 아주 한 9년 만에 아이를 낳고는 얼른 가셔가지고 장명소에 가서 저으십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9년 만에 귀하게 얻은. 저희 아버님이 네. 이제 제가 첫 아이인데 36에 보셨어요. 예, 옛날이면 늦은 거죠. 예, 그렇죠. 네. 옛날에 이제 지금은 뭐 많이 그렇지만은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29에 옛날에 일제 시집을 갔잖아요. 네. 20살에 가셨대요. 근데 9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9년 만에 저를 보셔서 네. 그래서 좀 남자 이름을 그래서 지셨나? 예. 예, 아무튼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TES의 대표를 해드렸는데 TES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TES는 종합인재 서비스 회사고요. 네. 구직자들의 취업을 도와주고 컨설팅 해주는 일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에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데 채용을 해야 될 때 그 채용 대행을 해주고 네. 또 하나는 또 이제 파견을 하고 그런 회사입니다. 사실 이제 뭐 헤드 헌팅이라든지 이제 취업을 알선해주는 그런 회사들 참 많이 있는데 이 직장 생활을 30년 정도 하셨대요. 그러셨대요. 뭐 임원까지 네. 하셨고 그런데 이게 창립을 하셨을 때는 뭔가 좀 뜻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죠. 아직은 제가 대표이사, CEO라는 말이 참 낯설어요. 초보입니다. 그건 초보고요. 직장 생활을 한 30년 했다 하니까 저도 꽤 오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30년 동안 하면서 주로 했었던 일은 그 회계 업무 쪽에, 기업 회계, 세무 회계 쪽의 업무를 봤고요. 30년 직장 생활이 한 곳에서 30년은 아니고 네. 제가 3군데 회사를 다녔어요. 예. 네. 그래서 2군데는 이제 계열사니까 같은 네. 회사라고 보고 네.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는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아웃소싱이나 인재 아웃소싱 쪽, 네. 또 취업 지원 쪽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임원까지 이제 다녔죠. 네. 네. 이 구직자가 있는가 하면 또 적절한 인재를 찾는 이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그럼 하고 계신 거죠, 구체적으로? 그냥 이제 서로가 했을 때 이제 사람을 매칭시키는 거에는 그냥 보이는 부분만 보고서는 잘 몰라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새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면접 연습만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기업에서도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이제 그냥 내가 이렇게 좋은 인재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눈높이도 또 기업마다 낮춰야 될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서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일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지금 이 시장, 취업 시장에 이러한 인재보다는 조금 이런 인재 쪽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이런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직장을 구하시겠다고 오신 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인재를 찾으신 분에게는 이런 좀 어느 정도 일에 대한 거라든지 사람에 대한 걸 조정을 그런 해주고 부분도 조정을 하죠. 예. 물론 이제 기업이 이제 또 전문 또 인사 쪽이 있는 분 그런 네네. 기업도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없죠. 이제 뭐 전문 인사 그렇죠. 부분이 없는 쪽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이 평균 수명도 늘어났고요. 네. 퇴직 후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략적인 이 퇴직 관리라는 말이 참 뜨고 있더라고요. 예. 영어로도 막 전문 용어로도 나오고요. 아세스먼트. 네, 어렵더라고요. 예, 예.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직장 생활을, 전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 이제, 인생을 채워가는 인생과 비워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그 전환점을 우리가 지금은 100세 수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전환점을 한 50의 전환점으로 본다면은 이제 태어나서 50까지는 어떤 채워가는 인생, 50부터 나머지 인생은 조금쯤 비워가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재취업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욕심을 조금은 버려야 돼요. 아, 더 채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마음부터 시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조직에서 오랫동안 또 이렇게 좀 어떤 간부나 또 이렇게 또 임원이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나와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내가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렇죠. 내가 이만큼 이루어냈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분들은 실무를 놓은 지가 10년 이상 된 분들이에요. 네. 이제 입으로 지시만 시키기 하고 했고. 지시만 네. 했었던 부분들을 네. 그게 어떤 그 조직의 힘으로 그렇게 했던 걸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자식의 시장 가치를 그 위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그거를 좀 낮추고 내가 여태껏해서 이만큼 받았던 부분들을 좀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재취업을 시작을 하면은 조금은 편안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네. 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그 전략적 퇴직이라는 것도 역시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겠군요. 그리고 네. 이제 전략적 퇴직은 이제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데에서 그래도 사람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재분석을 해야죠. 내가 여태껏 해왔던 일,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데 과연 그 일을 사회에서 얼마큼 받아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서 이제 재도전을 해야 되고요. 또 지금은 그 재취업에 대해서 그 노동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재취업에. 그래서 이제 전문 컨설턴트라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해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은 이제 더 성공할 수가 있고 이제 어떤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말씀을 들어봐서는 뭐 이제 채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저 아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뭐 어디 공무원으로 오래 계셨다든가 아니면 진짜 기업에서 좀 뭐 오래 계셨던 네. 분, 높이 올라가셨던 분들은 하루를 같이 못 때리고 있겠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젊은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자꾸 뭐라고 하신대요. 예, 가리키려고 하죠. 그렇죠. 예. 뭐라고 자꾸 하시고 성이 안 차신 거죠. 네, 불편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아울러 갖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부분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온 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습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런데 한번 객관적으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돌아봐야죠.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네. 우리 사회는 이제 앞으로 더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네. 있잖아요. 시니어분들, 재취업하실 분들을 다시 이 사회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예,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세요. 네. 그럼 TES에서는 이 헤드헌팅, 이 인재를 좀 추천하고 연결시켜주는 일 중에서도 특히나 좀 시니어 쪽에 그럼 힘을 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그쪽에 힘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올해는 그 시니어 인턴십이라고 보건복지부하고 노인인력개발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 기관으로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니어라고 하는 연령대를 어느 정도로 봐야지 되는 걸까요? 기준이요. 네. 지금 시니어라고 하는 연령대는 그 만 60세 이상.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한갑이라고 하죠. 네. 한갑이 지난 나이를 이제 시니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럼 취업 현황은 어떤 점이에요? 그런 네. 분들이 일하실 만한 데가 많이 있으신지 또 이제 찾는 분들은 많이 계신지 네. 어떤가요, 지금? 지금 현재는 일을 찾는 분이 일할 자리보다는 훨씬 많다라고 해야 되고요. 네. 또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일을 발굴해내고 있어요. 네. 기업에 네. 어떤 이제 시니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지금 뭐 영화관 같은 데에서 이제 개표하시는 거, 네네. 뭐 또 그 매점 정리하시는 것, 또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그 정리하시는 일 이런 것들도 하시고요. 네. 또 전문적으로 왜 자기주도 학습 학원이 있어요. 네. 그런 데서 이제 중학교 초등학생들에 대한 이제 멘토 역할, 상담 역할, 근데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 나오셔갔던 분들을 네, 그런 일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네. 뭐 마트에서 좀 단순하지만은 네. 그 캐시어 역할 이런 네. 분들 것도 있고요. 지금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업무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종로 쪽에서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네. 네, 가게에서 일하시는 햄버거에서도 하고 네, 있어요. 할아버지 본 적이 있는데 예, 네. 좀 신선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좀 앉아서 먹고 있기가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그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직 정서에 대한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유소에서 가끔 이제 연세가 연로하시는 추운 날 기름 들릴 네네. 때 보면 정말 민망, 약간 맞아요. 왜 제가 네. 앉아있지 못할 것 맞아요, 같은 맞아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것도 사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럼 그게 이제 금방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정서라는 게 있기 네. 때문에.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시니어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또 특히 시니어분들이 서비스 마인드가 좀 부족해요. 네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저희 외국에 가면은 사실 네. 연세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윗도 있게 재미있게 뭐 네. 일을 네.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시니어 분들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니어 분들이 그걸 노력을 해야지 돼요.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불편한데 이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이제 하는데 좀 어른이 이렇게 해서 막 그런데 거기서 좀 재밌는 윗들을 갖다 탁 날려준다거나 뭐 미소를 날려준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이 우리가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해야지 앞으로 나도 시니어지만 내 이후에 나온 시니어들의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니어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정말 필요하겠네요. 이제 뭐 저희도 바뀌는 거지만 만약에 그렇게 바뀌시면 저희도 그 직업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요. 그게 이제 괜히 불편하게 생각이 드는 거 직업으로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냥 노인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니까 사회에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니어 이런 일을 써보시죠. 이거 저희가 이제 기업에 추천을 해요. 그러면 고집이 세셔서 이러면서 굉장히 선입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니어분들이 이제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하시면서. 그럼요. 그래서 역시 시니어분들 쓰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더 잘하시더라. 이런 인식을 만들어 주셔야 앞으로 시니어가 많이 나오는 이 시대에 그분들이 더 많은 취업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전반적인 정서 변화가 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그렇고 다 같이. 그렇죠. 여성 초대석 오늘은 TAS의 이봉주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일본보다도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일본도 상당한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대비를 해야 된다 말은 하는데 참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이렇게 민간 업체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좀 해주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여성 초대석 이봉주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니어 일자리를 좀 상담하시다 보면 젊은 분들 상담하실 때와는 조금 또 다를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좀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어요? 기억에 남는 분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어요. 네. 얼마 전에 68세 되신 어르신이 이제 오셔가지고는 저하고 우리 직원보다 저하고 꼭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봤더니 뭐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해갖고 오셨어요. 그분이
박사학위까지 따셨던 분이세요. 오. 아주 굉장히 네. 진짜 엘리트시고 네. 그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시니어의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이라서 자기가 자료를 본인이 만드셔갖고 이제 대기업이나 정부에 가서 이러한 업무를 좀 시니어 업무를 개발을 해내자라는 거를 갖다가 많이 이제 제안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래 하셨는데 그게 될 듯 잘 안 되시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셔서 이제 포기를 하시고서 저한테 오셔갖고 이제 그런 지나갔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재취업을 하셔야겠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 그럼 이제 프로필을 갖고 오셨나요? 그랬더니 프로필을 갖고 오셨어요. 봤더니 대기업에서 그 무역 업무를 오랫도록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또 중년에서는 자기가 이제 무역회사도 또 운영을 하셨었고, 근데 이제 IMF 때 이제 어려워지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경영난에 문을 닫으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열정이 68세인데 우리 젊은 사람 못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신념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이제 고민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니어도 이제 60세 이상인데 61세, 62세하고 68세하고는 또 틀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70 정이라는 느낌이 강한 거죠. 연세로 봐서.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인 연세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물리적인 나이도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했는데 이제 마침 제가 아는 그 CEO 한 분이 제조업을 하고 계셨어요. 지방에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무역업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 무역회사를 하나 차려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또 새롭게 그 분야를 창업을 하다 보니까 또 비용을 또 많이 들여서 할 수는 없고 좀 전문적인 사람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또 임원 이렇게 쓰다 보면 또 인건비보다 굉장히 많은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냐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오셨는데 이게 무슨 하늘이 준 길인가? 그분한테 열심히 사셔서 그런가 이러더니 마침 정말 그런 분 딱 알맞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이제 연결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런 데가 있는데 한번 인터뷰를 보시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이런 분이라고 이제 프로필을 또 CEO 분한테 보내드렸더니 저녁 때 갑자기 오늘 저녁 때 보시죠 이러는 거에서 그랬다고 빨리 연락을 해갖고서 두 분을 만나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시간을 또 두 분이 한 서너 시간 이야기를 하시고 나더니 단번에 결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그 시니어분을 만나시는 바람에 빨리 오픈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너무 잘 아시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무역 아이템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걸 또 이분한테 많은 팁을 또 드릴 수 있으니까 더 좋았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 무역업을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또 직원도 뽑고 그래서 잘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전화하셔가지고 두 분 다 이제 저한테 고맙다고. 그럼 이봉주 대표께서는 이제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사업까지 하시고 그러면은 결혼하시고서는 쉬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일을 쉰 적은 없어요. 일을 쉰 적은 없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서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사람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뭔가 좀 새로운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건설회사에 다니면서 해외 근무를 많이 했었어요. 해외 근무를 했을 때 이제 딱 근무하고 딱 돌아왔는데 기업에서 이제 해외 근무에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티오가 안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쉬고 있으면서 이제 쉬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부모도 시부모님도 모시고 또 아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살아가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다른 거를 해볼까? 이래가지고 제가 한 3년 정도 외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이나 그때나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 나와서 딱 할 거라고는 왜 우리가 외식업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제 우리 레스토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서로 됐어요. 망하셨구나. 결론을 하시면 망하셨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망했어요. 그때 생각할 때. 지금 다시 시작하는 분들한테도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제 그런 장사를 할 때는 정말 마음가짐을 다시 먹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담하실 때 그런 내용도 많이 해주시겠네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할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먹어라. 직장 생활을 했던 그 마음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가불의 관계가 바뀐다. 그렇죠. 정말 바뀝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떤 뭐 자금이나 또 회계 쪽 뭐 이런 경영 지시를 하다 보면은 자신감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러면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장사를 하는 부분에 꼭 서비스 마인드만 가지고 되는 건 또 아닌 거죠.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준비가 부족하게 막연히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죠. 이 경험을 몸소 하시면서 정말 이 적성하고 얼마나 직업 선택이 중요한지 좀 깨달으셨을 것도 맞습니다. 이 오랜 직장 생활 또 일도 끊임없이 하셨는데 주부 생활하고 어쨌든 병행을 하신 거잖아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당연히 힘드셨겠죠. 주부 당연히 힘들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그래도 아이들 부모님하고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좀 아이들 육아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대신 남편이 없는 대신 시부모님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멀리 가고 많이 도와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이나 그때나 육아에 힘든 부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돌봐주시다가 어느 날 애가 너무 힘들게 하고 힘들면은 못 봐주신다고. 그러시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너무 나가셨어요, 먼저. 먼저 나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까지 출근을 해본 적이 많아요. 그래서 책상 옆에 앉혀놓고 그리고 일을 했던 적도 좀 많이 있고요. 주말을 해도 전 이 프로그램 주부분들께서 참 많이 시청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연세 지긋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취업하고 싶으신, 재취업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한테 조언 좀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찌됐건 이제 주부이고 시니어래도 그 프로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진짜 아르바이트를 할 거냐? 취업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도전을 해야지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뭐 일거리를 누가 주지는 않아요. 열정적인 도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을 했지?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뭐지? 또 그 일이 사회에서 얼마나 필요로 할까?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해나가야 되고요. 또 그 부분을 도와주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저희 같은 회사도 있지만 또 지자체나 또 국가에서도 그런 재취업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훨씬 취업하기가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ES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고령화 사회에서 아마 분명히 필요한 회사가 앞으로 더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일들 꿈꾸고 계세요? 하시고 싶은 일 있으시다면? 저희 이제 회사의 경영 이념은 성공을 함께하는 TES입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성공을 하고 함께 꿈을 이루어내는 그런 이제 종합 인재 서비스 회사를 만들어내고 특히 시니어분들의
그 직무를 재분석을 해서 네. 직무를 재분석해서 시니어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내면서 그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회사에도 또 직원들한테도 또 고객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네. 지금의 꿈입니다. 네. 더 많은 일자리를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네. 어떤 일을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맞아요. 어른들이 일자리라고 네. 한다면 그게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좀 개발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여성 초대석 오늘은 TAS의 이봉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 중에 너희는 절대 늙지 마라. 이런 시가 있어요. 네. 그거 늙지 안 않으면 늙어질까요? 좋겠죠. 안 늙어질까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금 네. 젊은 분들 가운데 뭐 어른들 일자리 내기 나오면은 좀 따분하다 아니면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게 바로 곧 30년도 안 돼서 20년도 안 돼서 그럼요. 10년도 안 돼서 나에게 닥칠 일이라는 거. 시니어분들은 좀 힘을 내시면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겠네요. 네. 이 사회 전체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말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